자,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갈게요. 출석 먼저 부르겠습니다. 김한슬님, 박준환님, 네. 서유란님, 네. 성우진님, 네. 이희승님, 네. 임규호님, 네. 정민우님, 최윤식님, 네. 한대균님, 네. 자, 여러분들 3교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요거 먼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며칠까지였더라? 10월 3일인가? 까지 학원에서 이제 수강생 만족도 조사 기간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학원 어플 캡처해서 가져온 건데, 학원 어플에 들어가시면 이제 로그인 하시고 나면은 요 밑에 하단에 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요거 클릭해서 들어가면 현재 수강 중이신 과목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릴게요. 학원 어플들은 어떻게 쓰는지 아시나요?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담당 멘토님한테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그래서 멘토님한테 수강생 만족도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 아마 멘토님들이 자세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3교시는 맨 밑에 있는 두 문제 얘를 해볼 거예요. 이 문제들도 좀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얘네 둘을 지금 7분이니까 딱 10분 드릴게요. 17분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였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간단하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필요한 걸 생각해보면 샤오미 TV, 삼성 TV, LG TV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할 거고요. 얘네는 뭐 객체 연결될 때 형변환이 이루어진다거나 하는 것도 없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객체에 연결해서 쓰는 방식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클래스가 필요하니까 만들어 줄 거고요. 사용되고 있는 걸 대충 보니까 거의 형태가 유사해요. 그래서 하나를 좀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좀 복사해서 변경을 하는 식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샤오미 TV에는 켜기, 끄기, VR 켜기 라는 메서드가 필요하고요. 뭐야, 어디 갔어? 자, 여기서 퍼블릭 지워주고, 자, 여기에는 이런 출력문이 나와야 된다고 하니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복사해서 두 개 만들어 주고요. 이제 삼성 TV가 필요하겠죠. 삼성 TV 얘는 VR 켜기가 아니겠죠. AR 켜기. 맞죠? 네. 그리고 LG TV. 얘는 게임 모드 전환이라는 애네요. 자, 이렇게
필요한 클래스 만들어주고 메서드 만들어주고 그냥 그 출력문 넣어주면 해결이 되는 문제죠. 얘는 우리가 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문제였어요. 그죠? 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출력값대로 나올 거니까 얘는 큰 고민이 필요가 없는 건데 얘를 시각화를 한번 해보자면 자, 이제 이 그림은 어느정도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아직 만약에 이 그림이 눈에 안 들어오신다 그럼 복습이 많이 필요하신 상태니까 더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얘는 샤오미, 얘는 삼성, 얘는 LG, 그리고 각각 샤오미 TV 객체, 삼성 TV 객체, LG TV 객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얘네한테는 켜기, 끄기, VR 켜기, 켜기, 끄기, AR 켜기, 켜기, 끄기, 게임 모드 전환 이라는 메서드들이 들어있는 상태고, 여기 있는 이 리모컨 작동시켜서 이 메서드 실행시키고 있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버튼 클릭해서 작동시키고 있는 거고요. 여기도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중복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켜기랑 끄기, 샤오미, 삼성, LG한테 공통으로 존재하고 있죠. 그쵸? 근데 지금 각각 서로 다른 객체 다 따로따로 들어있어요. 켜기, 끄기, 켜기, 끄기, 켜기, 끄기 라고 다 따로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다 따로 놓을 게 아니라 이런 리모컨 하나를 만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리모컨 하나를 만들어서 요 안에 켜기랑 끄기를 이렇게 넣어 놓는다고 치면 약간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좀 들어 볼게요. 지금 TV 세대가 있는 거고요. 집에 TV 세대가 있는 거예요. 샤오미, 삼성, LG TV가 이렇게 한 대씩 있는 건데, 샤오미 TV를 그러니까 샤오미 TV를 보려면 샤오미 TV 리모컨을 가지고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삼성 TV를 보려면 삼성 TV 리모컨을 가지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LG TV를 보려면 LG TV 리모컨을 가지고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VR, AR, 게임 모드 전환 이런 특별하게 샤오미한테만 있는, 삼성한테만 있는, LG한테만 있는 이런 기능들을 거의 안 쓴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남아있는 기능 켜기, 끄기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켜기, 끄기를 할 수 있는 통합 리모컨?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통합 리모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샤오미 TV 보려고 TV 리모컨 찾아서 갔는데 얘가 알고 봤더니 삼성 TV 리모컨이었던 거예요. 그럼 다시 샤오미 TV 리모컨 찾으러 가야 되죠. 근데 이런 표준 통합 리모컨 하나 만들어 놓는다면 그냥 얘네가 각각 갖고 있는 리모컨은 이 특수 기능 사용할 때만 필요한 거고, 그냥 켜기, 끄기 정도는 이 표준 TV 통합 리모컨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죠. 자, 앞에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리모컨이요, 저희 강의장에서 에어컨을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에요. 근데 에어컨 두 대죠. 앞뒤로 두 대가 있는데 얘는 하나예요. 이게 표준 리모컨이라서 그래요. 얘도 끌 수 있고요, 얘도 컨트롤할 수 있어요. 하나로 두 개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게 표준 리모컨이 아니라 그러면 강의장에서 제가 에어컨 리모컨을 두 개를 들고 있을 거고요. 그 두 개를 가지고서 어떤 게 얘 건지 어떤 게 얘 건지 찾아서 써야 돼요. 그죠? 근데 이런 통합 리모컨이 있으면 이거 하나로 둘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이런 표준 TV
통합 리모컨 하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면 어떨까 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이 스토리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DVD방이 있대요. 이렇게 DVD방 생긴 게 하나 있는데, 뭐 입구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뭐 카운터가 있겠죠. 이 DVD방은 1번 방에는 샤오미 TV, 2번 방에는 삼성 TV, 3번 방에는 LG TV를 볼 수 있는 방들이 있대요. 뭐 현실에 이런 건 없겠지만 그냥 지금 문제 컨셉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는 샤 3 L. 자, 그리고 여기에 알바생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알바생이 샤오미 TV 리모컨, 삼성 TV 리모컨, LG TV 리모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여기서 TV를 보다가 알바생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알바생은 호출해서 가보니까 TV를 좀 꺼달래요 하면, 얘가 이제 샤오미 방에서 호출이 왔으니 샤오미 TV 리모컨을 들고 가겠죠. 그리고 또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좀 있다 보니까 이번에 LG 방에 있는 손님이 호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LG 거 들고 가보니까 볼륨을 좀 키워달래요. 자, 이번에는 또 자리 돌아와서 기다리다 보니 삼성 TV 방에서 또 요구가 왔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가보니까 이번에는 뭐 채널을 바꿔달래요. 얘네가 갖고 있는 특수한 기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약간 TV라면 응당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기능들을 수행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얘는 리모컨 찾아서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어차피 3개밖에 없으니 리모컨 3개에서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가게가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확장을 했대요. 그래서 각기 다른 브랜드의 TV들로 방이 예를 들어 한 50개 정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알바생이 가지고 있는 리모컨도 몇 개예요? 각기 다른 브랜드니까 50개 들어있겠죠. 여기 50개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33번 방에서 어떤 손님이 호출해서 가보니 얘도 TV 꺼달래요, 켜달래요. 또 뭐 한 41번 손님이 불러서 가봤더니 볼륨 올려달래요. 이렇게 기본적인 업무만 수행을 할 건데, 이 리모컨 50개 중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리모컨을 찾아서 들고 가는 게 얘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제 방이 많아져서 손님도 많아지고 할 일도 많은데, 이런 기본적인 일 때문에 리모컨 찾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알바생이 머리를 씁니다. 사장한테 얘기해서, 사장님, 우리 이거 TV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기본 기능 들어있는 통합 리모컨 하나 삽시다. 그래서 그 리모컨을 하나 구매를 해요. 여기에는 뭐 켜기, 끄기, 볼륨, 뭐 채널, 기본적인 기능들 들어있어요. 이 알바생이 일하면서 겪어보니 열의 9은 기본적인 기능들이더라. 그래서 이런 리모컨을 하나 구매를 하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여기다가 놓고, 이제는 호출이 들어왔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TV 꺼주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거 들고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LG에서 게임 모드로 전환해달래요. 그러면 그때만 LG 거 LG 리모컨 찾아서 게임 모드 전환해주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얘를 구현하는 거예요. 얘 통합 리모컨 하나를 구현해보자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이제 이런 걸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니다, 이거는 좀 진행을 하고 나서 하도록 하죠. 밑에 내용을 보시면 일단 여기까지가 전에 있던 문제인데, 여기까지 내용은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는 여기부터인데, 일단 표준 TV 타입을 사용하고 있죠. 표준 TV 뭐 객체 만들었나요? 안 만들었어요. 이거 그냥 타입으로 변수만 만들려고 타입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얘 뭐 필요하죠? 타입만 쓰려고 해도 결국 클래스 필요한 거죠. 그래서 표준TV 클래스를 맨 위에다가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럼 이제 변수 만드는 것까진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지금 A 샤오미 TV에 연결되어 있는 객체는 뭐예요? 샤오미 TV죠. 그러니까 샤오미 TV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얘가 들고 있어요. A 샤오미 TV가 샤오미 TV 객체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 받았잖아요. 그쵸? 그럼 A 샤오미 TV한테, 이 변수한테는 지금 리모컨 들어있는 거죠. 샤오미 TV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 들어있죠. 그걸 어디다 넣으려고 해요? 그쵸?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에 표준TV 타입에 표준TV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리모컨을 여기서 받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준TV는 타입이 뭐예요? 표준TV잖아요. A 표준TV 타입은 표준TV죠. 그럼 우리가 그 전에 했던 무기 타입의 변수에다가 탈객체 연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그럼 일단 이게 되게 하려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자바한테 알려줘야죠. 지금 샤오미 TV는 표준 TV로서 작동할 거야. A는 B야. A is B 해야죠. 네, 상속해야죠. 자, 이 상속하는 거를 지금 밑에 보면 삼성 TV도 연결을 하고 있고요, LG TV도 연결을 하고 있으니 다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샤오미 TV는 표준 TV인 척하고 연결이 잘 될 거예요. 그쵸? 얘는 왜 안 돼요? 그쵸? 지금 샤오미 TV한테는 켜기 끄기 VR 켜기가 있는데 이 표준 TV로 연결을 했을 때에는 얘한테 없는 거, 표준 TV한테 없는 거 다 버리고 가야 되죠.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 지금 뭐 버튼을 남겨놓는 그런 작업이 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다 버리고 간다는 거죠. 그럼 얘를 버리지 않고 유지해서 가져오려면 뭐 해줘야 돼요? 여기다 버튼 모양을 만들어 놔줘야죠. 내용은 안 들어있어도 버튼은 누를 수 있게 만들어 놔줘야 얘가 얘인 척 할 때 이걸 잃지 않고 얘인 척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켜기랑 끄기를 버튼을 만들어 줄게요. 자, 이러면 이제 더 이상 뭐라고 안 하죠. 여기 보면. 그리고 실제로 실행을 했을 때 잘 나올 거예요. 여기가 리모컨 들여온 후 샤오미 TV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켜기 끄기 하니까 샤오미 TV 켜집니다, 꺼집니다. 아, 여기 잘 나오고요. 밑에 삼성 연결하고 켜기 끄니까 삼성 TV 잘 나오고요. LG 연결하니까 LG가 잘 켜지고 꺼지죠. 그쵸? 자, 얘가 여기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얘를 여기다가 넣으려고 하니까 지금 얘랑 얘가 타입이 달라서 이거 넘겨주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죠. 그쵸? 그럼 여기서 사용된 이 A표준 TV라는 변수는 샤오미 TV에 있는 VR 켜기라는 기능을 쓸 수 있나요? 얘는 못 쓰죠. VR 켜기는. VR 켜기는 샤오미 TV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러면은 얘가 표준 TV인 척 연결이 되려면 이거 버리고 가야 되죠. 우리가 통합 리모컨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만들고자 했던 이 통합 리모컨에는 특수성을 가진 기능들은 안 넣자고 했어요. 왜냐면 통합 리모컨의 특수성을 가진 기능까지 다 넣는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모든 TV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다 넣어야 되니까 이 리모컨이 너무 헤비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다 빼고 공통 기능들, 약간 TV라면 응당 가져야 되는 기능들만 좀 처리를 하자라고 해서 통합 리모컨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VR 켜기, AR 켜기, 게임 모드 전환 이런 거는 안 넣는 거죠.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켜기랑 끄기만 넣을 거다. 그래서 그것만 표준 TV에 만들어 준 거잖아요. 버튼만.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껍데기만 남겨준 거죠. 자, 그러면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가 표준 TV라고 할게요. 샤오미, 삼성, LG 했을 때 LG만 너무 작네요. 자, 이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표준 TV를 상속받고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샤오미 TV의 기능이 켜기 끄기 VR 켜기, 삼성도 켜기 끄기 AR 켜기, 켜기 끄기 게임 모드 전환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켜기 끄기를 여기다 옮겨놓고 얘네한테서 상속받아 쓰자 하고 있는 거죠. 상속받아서 오버라이딩해서 쓰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는 지우는 것보다는 그냥 냅두는 게 낫겠네요. 그냥 자, 표준 TV에도 켜기 끄기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얘를 상속을 받은 시점에서 얘네가 각각 표준 TV 인척하고 객체가 연결이 되었을 때 이것만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버라이딩 해서. 자,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상속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A is B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그걸 이제 예시를 들면서 우리가 뭐 칼과 활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칼과 활은 얘네 둘의 상위 객체가 무기가 맞죠. 그러니까 상위 객체라는 건 얘네를 포함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칼과 활은 명확하게 무기라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냥 무기라고 칭할 수 있어요. 칼도 무기라고 칭할 수 있고 활도 무기라고 칭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샤오미 TV랑 삼성 TV랑 LG TV는요 표준 TV로 묶는 게 과연 맞을까요? 얘네들의 삼성, LG, 샤오미 TV의 상위 객체가 표준 TV가 맞나요? 이건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니다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무조건 맞다라고 하기도 좀 뭐예요. 애매하죠. 그래서 실제로 A/B 테스트를 해보면 샤오미 TV는 표준 TV다. 조금 애매해요. 그죠? 삼성 TV는 표준 TV다. 이것도 조금 애매합니다. LG TV는 표준 TV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이런 애매한 경우인데 굳이 얘를 상속받아서 쓸 이유가 있나 하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옛날에 오리 시뮬레이션 할 때 메서드가 색깔 다르게 하는 건 좀 귀찮으니 이렇게 메서드가 6가지가 있었다고 했을 때 여기서 한 4가지만 똑같은 걸 쓸 거고 4가지는 오버라이딩해서 쓸 거고 나머지 2개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때 상속받는 게 과연 유리한가 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이때 뭐라 그랬어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상속받는 게 당연히 유리하다 라고 했었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쓰려고 하는
애가 둘밖에 없지만 나중에라도 얘네가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받아서 쓰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했죠. 그쵸? 만약에 진짜 이게 나머지 4개는 아예 안 쓸 거고 2개만 메서드 이름이 똑같은 상태로 사용이 될 거다. 이건 절대 안 써요. 4개는 2개만 쓸 거예요. 이러면 굳이 상속받아서 쓸 필요 없어요. 그냥 2개 똑같은 거 만들어서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얘도 그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이 2개라도 상속받아서 오버라이딩해서 쓰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명확한 상위 객체냐 라고 했을 때 뭔가 애매하고 AB 테스트도 살짝 애매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여기는 개수가 3개고 얘는 2개예요 3개고 2개인데 뭔가 상위 객체라고 한다면 얘네를 어우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우를 수 있는 그 꼭대기에 있는 애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야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그렇진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개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얘네를 좀 하나로 묶을 수 있느냐, 이걸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얘네를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겠느냐를 생각했을 때, 그게 안 되면 상속받는 거 안 하면 되고요. 묶을 수 있다, 얘네는 묶여도 되겠다 싶으면 상속받아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속에 대한 말씀 드리면서 이제 코드 재사용, 상속과 이제 그 구성 방식, 컴포지션 얘기 드렸죠. 그때 상속에는 클래스 관계를 만들 때 상속을 주로 사용을 한다 이랬었어요. 이게 그런 맥락이에요. 이 클래스들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겠는가, 그게 클래스 관계예요. 얘네를 묶어서 하나로 했을 때 문제가 없는가, 이 관계가 필요하다, 또 상속받고 물려받아서 오버라이딩 하거나 그냥 갖다 쓰거나 하는 거고요. 만약에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 게 좀 애매하다, 그 관계가 좀 애매하다, 그럼 상속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표준TV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묶어서 하는 게 유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고요. 버튼을 남겨줘야 얘네가 잃지 않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얘 볼게요. 자, 얘는 지금 이런 게 써있는데, 이거 안 써있으면 지금 뭐라고 해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보겠습니다. 이 A표준TV에는 지금 마지막에 ALGTV가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럼 결국 얘한테는 LGTV 객체가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 표준 ALG, 얘는 LG 객체, 여기 리모컨이 이렇게 들어있던 거를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지 이게 아니지. 지금 여기까지가 이 과정이었고, 그리고 나서 요 밑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변수 하나 다시 만들어서 얘는 LGTV 타입인 ALG2인데 여기 받았던 이 리모컨을 다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얘였죠. 얘가 컨트롤 해야 되는 것도 얘예요. 그러면 결국 LGTV 객체를 여기다 연결하는 거랑 과연 다른가 하는 문제인 거죠. 근데 얘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달라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이거에 대한 내용이 진행이 될 건데 얘는 변화가 일어났죠. 여기까지는 그대로고 여기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이미 여기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ALGTV2라고 하는 이 변수에는 얘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거죠. 너는 이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지 내가 지금 판단할 수 없어. 네가 설령 마지막에 ALGTV랑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내가 알고 있지만 여기 연결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지 나는 예측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널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능하게 해주려면 여기 퀵픽스를 보시면요, addcast to LGTV가 있어요. addcast
추가하겠다는 거죠. 캐스트는 뭐예요? 형변환을 추가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는 타입 변경이니까 얘네는 옳은 방법이 아니고요. 그래서 애드 캐스트를 눌러보면 이런 게 아까 처음에 있던 게 나와요. 얘는 딱 이렇게 괄호 열고 이 타입을 적어주는 이 행위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동 형변환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걸 써주게 되면 자바한테 개발자가 얘기해주는 거죠. 자바야, 괜찮아. 지금 너랑 연결될 이 에이퓨전 TV는 LG TV로서 작동해도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전적으로 개발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어요. 이 과정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해서 자바가 오케이 알겠어, 네가 그렇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줄게 했을 때 여기서 뭔가 데이터에 손실이 발생한다? 그건 자바가 책임지지 않아요. 자, 이걸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얘가 얘부터 보죠. 더블 타입의 변수인 B한테는요, 정수를 넣어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얘를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요, 이거 출력해보면 10.0이 나와요. 얘는 분명 10을 넣었는데 얘는 왜 10.0이 나와요? 자바가 자동으로 형변환을 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자바 입장에서는 10과 10.0이 같은 수일까요? 다른 수일까요? 사람은 이게 같은 수인 걸 알죠. 어차피 소수점 뒤에 0이면 생략 가능한 거니까 사람은 알아요, 같은 거라는 걸. 근데 자바 입장에서 얘는 완전히 다른 애예요. 그래서 인트에 10.0 못 넣죠. 근데 더블에는 10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실수에는 정수가 포함돼요. 그래서 가능한데, 가능해서 자동 형변환이 돼서 들어는 가지만 실제로 값을 뽑아보면 얘는 실수가 나와야 되는 애니까 0.0을 붙여서 내보내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거 안 된다고 한 거죠. 얘는 실수죠. 소수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수에 들어갈 수 없죠. 우리 이거는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근데 얘를 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럼 이제 뭐라 안 하죠. 그리고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10이 잘 나와요. 0을 없앤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거 A 값 뭐 나올 것 같으세요? 네, 이거 10 나와요. 개발자가 자바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보증 쓸게. 이거 그냥 써도 돼. 자바가 해줘요. 근데 우리는 그 결과로 0.5라는 데이터를 잃었죠. 근데 이 0.5가 정말 중요한 데이터라고 한다면 이 0.5라는 데이터를 잃는 과정이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개발자가 아, 괜찮아, 해도 돼. 여기 개발자 보증을 썼기 때문에 자바는 해주는 겁니다. 그 결과 실제로 데이터를 잃는 거고요. 그래서 수동 형변환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곳이 있고 다른 방식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른 방식을 써야 될 때 수동 형변환을 강제로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데이터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면 시스템은 치명적으로 고장이 날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 아니면 수동 형변환은 자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거부터 아마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문제도 더 풀어볼 거고요. 같이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죠.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